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출발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열렸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소식입니다. 오늘 윤석열의 탄핵 심판 공개 변론 두 번째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말이 두 번째지 사실은 첫 번째나 다름없죠. 첫 번째 변론 기일에 윤석열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이 첫 번째 변론 기일처럼 돼버렸어요. 헌법재판소 법에 이 변론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와야 되는데, 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첫 번째 변론 기일은 연기를 하고 두 번째 변론 기일부터는 정상으로 진행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변론 기일은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고 오늘 첫 번째 변론이 사실상 진행이 된 겁니다. 윤석열 측의 입장이 사실상 처음 공개됐다라고 해도 과언 아닐 거예요. 두 차례에 걸쳐서 답변서라는 것이 오기는 했고 이 답변서가 조금씩 공개되면서 윤석열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씩 공개되긴 했습니다만 오늘 글쎄 제일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윤석열 쪽에서 제출한 답변서 중에서 정말 황당했던 것이 부정선거 운운하는 그런 내용 때문이었죠.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정선거, 특히 지난 22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계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더 웃기는 거는 이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주장입니다. 미국의 트럼프주의자들이 툭하면 하는 얘기가 선거 부정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애들은 보수주의자라고 하기 좀 곤란한 것이 모든 논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됐어요. 미국의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수입된 글쎄 이런 애들 수입할 게 없어서 그런 걸 수입하나 몰라. 하여튼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설마 대통령이라나 되는 놈이 그리고 그냥 하는 소리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했어요. 오늘 변론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 쪽의 변호사들이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집단적으로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이거 자폭한 겁니다. 지금은 탄핵 심판이에요. 탄핵 심판. 탄핵 심판의 기본은 딴 게 아니고요.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없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부정선거가 왜 나옵니까? 계엄을 선포하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계엄은 전시 혹은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리고 또 한 가지 병력을 동원해야 할 군사상 필요, 병력을 동원해야 하는 군사상의 필요. 근데 부정선거는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군사상의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했다고? 그 말 자체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계엄령이라는 것은 공권력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공권력인 군대를 동원하는 거잖아요. 대단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함부로 막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그리고 매우 요건이 까다로워야 정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후적이어야 됩니다. 뭔가 사고가 터졌어야 돼. 중대한 위협 상황이 터진 이후에 계엄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계엄령 쓸 수 없어요. 기존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써야 돼요. 즉 다른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보충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동원한 거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라는 건 그렇잖아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지들 맘에 따라 중국에서 들어와서 국정원도 있고 동원하면 그만하냐. 근데 왜?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야, 그럼 뭔데 도대체? 자, 따라서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걸 자인하는 게 돼요. 자폭이지, 자폭. 근데 이거를 변호사도 윤석열뿐만 아니라 변호사까지 주장을 하고 있다?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오늘 변론에서 부정선거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선관위가 너무 무소불위여가지고 부정선거 조사를 막고 있다. 중국의 해커가 개입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선관위가 무소불위라고요? 우리나라 헌법기관 가운데 선관위가 제일 힘이 없어요. 선관위원장은 독립적으로 선관위원장이 없죠. 대법관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데가 중앙선관위입니다.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서울고등법원장이 서울선관위원장을 해요. 판사가 겸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관위원장은 파트타임이야. 얼마나 허약한 조직이면 위원장이 짱이 파트타임이냐고. 선관위는요, 그래서 일반 실무 직원들만 상근이지 위원들은 다 파트타임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무슨 무소불이야. 여기에 뭘 한다? 아니, 경찰을 투입하면 될 거 아니야. 진짜 부정선거면. 근데 여기에 군대를 굳이 투입했다고? 중국 해커? 그럼 국정원 투입하면 되잖아.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놈인 거죠. 그런데 이걸 전면에 내세웠어. 제정신인가? 하나 참네. 그러니 이걸 누가 자폭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 새끼들 말은 또 희한하게 또 갖다 붙입니다.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의심이 많이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의혹을 대통령이 꼭 밝혀야 된다 이거야. 그런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증거가 명백하게 있어야지 계엄을 선고하는 거 아니고 의혹만 있어도 계엄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야. 그리고 계엄 선포하는 거는 대통령 마음이지. 안 그래? 뭐 이런 식이에요. 증거는 없지만 의심스러우니까 선포했다. 이거야.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계엄은 사후적이고 보충적이며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적 법익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를 지키기 위한 보호적으로 써야 된다고. 근데 증거가 없지만 의심스럽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경찰을 투입을 하지. 경찰 투입하고 검찰 투입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군대 투입하면 그건 말이 돼.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바로 군대부터 투입했다? 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걸 계속 주장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이게 스스로 자기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자인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응? 뭔데? 와. 자, 그러면서 얘네들 뭔 얘기까지 한다? 오늘은 가짜 뉴스까지 들고 나옵니다. 이게 스카이데일리인가 하는 그 이상한 신문사인데 여기가 아주 희한한 가짜 뉴스 근원지더라고요. 얘네들이 조중동을 제끼고 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애들이라 그러는데 얘들이 뭐라 그런다? 단독, 오늘 기사인데요. 단독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가 돼가지고 주일 미군 기지로 압수가 됐대. 압송이 됐대. 그래서 미군 신문 과정에서 부정선거 해킹을 자백을 했대. 우리나라 계엄군이 12.3 때 비상계엄 때 미군하고 공동작전으로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해가지고 얘네들 잡아갔대.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오키나와에 있대. 뭔 개소리야? 이거를 단독이라고 해서 갖다 붙여놨어요. 이거를 갖다 대면서 봐라! 우리는 다 웃고 있지. 근데 오늘 이 얘기가요. 국힘당에서 꽤 떠들썩했대. 와, 이거 뭔데 얘들? 천관이가 오늘 열받아가지고 보도자료 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응? 나 진짜 얼척이 없어가지고. 예. 그런데 얘네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지금 난리가 나야 정상 아니야? 근데 미국이 지금 부담스러워서 공개를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와, 전형적인 음모론 아닙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얼척이 없죠? 우와. 이게 뭔데? 근데 얘네들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저는 얘네들의 머릿속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진짜냐고요? 진짜랍니다. 자, 관련된 장면을 한번 보실게요. 동영상을 제가 오늘 하나 확보를 해놨는데 오늘 헌재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이 뭐라 떠버렸거든요. 좀 짜증나는 내용이긴 한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기자들 앞에서 제가 그 기자회견도 가졌지만 이 비상계엄은 정말 특수한 계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비상계엄은 정말 없었다. 뭐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비상계엄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체포된 적 없고 유혈 사태 한 건 나지 않았고 국가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로 인해서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적이 있었지만 그 분론을 일으킨 것이 누군가? 꼭 그게 우리의 책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도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엄은 아시겠지만 평화적 계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군인을 이용해서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막았으면은 아마 그거는 논리와 상식일 겁니다. 어떻게 한 명도 못 들어가게 못 막았을지. 그게 국회를 갖다 저희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가 그 헌법 위반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하게 한 그 죄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상식과 논리에 맞는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셨는데, 그리고 계엄 시작한다고 전 세계에다 다 공포하고서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2시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선포를 했다고 계엄은 끝났다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내란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러한 계엄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께서도
거의 수백 번을 얘기한 내용입니다. 아니 세상에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있느냐? 비상계엄이 있느냐? 만약에 비상계엄을 갖다가 진짜 실시해가지고 군부 쿠데타처럼 그랬으면은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국회 단전단수를 하고 어두워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제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하도 모르게 하고 그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모든 계엄 사건에서 공통되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거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와요. 평화적 계엄 어쩌고 하면서. 근데 그때 평화적 계엄 이 얘기가 나오는 게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 핵심 근거가 그거 아닙니까? 뭐 이게 중국에서 해커들이 어쨌다. 그리고 그 중국 해커들이 우리나라 잡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뭔 얘기예요, 이거? 자, 제가 잠깐 해설을 위해 함께 네, 돌아왔습니다. 제가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이 저쪽 당 얘기하면 우리 그 김대호 PD가 또 일가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가던 우리 김대호를 불러왔어요. 네, 이해가 안 가신 게 당연합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그런데 저기서는 저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학습시켜 왔어요. 오, 세뇌된 거예요, 얘네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중요한 변론기일에 지난번에 제가 그때 윤석열 변호인단 측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다 그대로 나왔는데 나는 정말 설마 그랬어. 근데 그것도 이번 헌재의 내용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저 내용을 사실 이번 변론기일에 80% 이상을 저 내용을 썼단 말이에요. 90%를. 그러니까 아까 그 변호사 혼자서 1시간 반을 떠들었어, 저 얘기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게 뭐가 있어요? 아, 기존의 것도 쉽지 않은 탈출구였는데 거의 탈출이 불가능한 탈출구였는데 새로운 걸로 뒤집어 엎는다는 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오늘 유일하게 제가 하나 딱 못 맞춘 게 저 얘기를 꺼내올 줄 몰랐거든요. 저기 오늘 아침부터 스카이데일리에서 단독으로 그러니까, 나온 기사인데요. 이게 뭔데 도대체? 아, 여기서부터는 선배님 저한테 바꾸시죠. 얘기 좀 해봐, 반납자. 이거는 전문 소설가 대 소설가로 붙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소설가. 네, 여기서부터는 팩트 체크가 아니라 소설가 대 소설가. 금우시나 김시슬배 29대 다수 대호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사실은 대호시나야 이거. 네. 그 지금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는 부정선거론의 90% 이상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스카이데일리라 하니까 여기는 공영방송도 모두 아닌 것 같은데 하니까 지금 다 가려놓고 올리거든요. 공유를. 네. 그 90% 이상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어요. 파이낸셜 투데이도 똑같이 받아 쓰는 나오는 건 스카이데일리, 받아 쓰는 건 파이낸셜 투데이. 이 둘의 목적은 뭐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노리는 건 하나. 조중동 구독 취소하고 일로 오세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복부시구나, 복부. 네. 아무튼 그렇게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는 어떠한 곳이냐?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12월 27일 며칠 전이죠. 마침 또 송년회 후원의 밤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주간을 옆에 보니까 자유시민연대 트루스 코리아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아, 이런 성향의 단체들이구나 그냥 쭉 나오니까 그 정도로 짧게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저 기사를 쓰고 있는 분은 좀 어떤 성향인가 한번 제가 한 장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니까 저 이상한 기사 저 누가 쓴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친구예요? 네, 여기 허겸이라고 하는 특별 취재부장이 쓰는 건데 주로 어떤 기사들을 많이 쓰냐면 부정선거. 이번에만 쓴 게 아니라 오래되셨더라고요. 수년 전에도 쓰셨더라고요. 부정선거, 5.18 뭐 잘못됐다. 그리고 백신. 주로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으로 쓰시는데 여기도 보시면 제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전두환은 뭐 백신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죠.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전 문재인 대통령님이 전두환을 사살시키려고 백신으로 해갖고 사살을 시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나 백신 접종에 반발로 비칠까 우려했다는 후문이다. 아까 들었던 이야기랑 양상의 틀이 비슷하죠?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이 백신 맞은 게
죽기 전에 한 3, 4년 전에 맞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그거랑 연결이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설가는 소설가로 붙어야 한다. 야, 대단하네. 그러니까 전두환을 사살하기 위해서 몰래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접종시켜서 죽게끔 만들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게 4년 동안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약성이 그런데 이게 이제 혹시 밝혀지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묻혔다. 아무튼 그랬던 기사도 있고 아무튼 그게 오늘날에는 이제 나름대로 중앙정부 쪽에 있는 공급이라고 불리는 성관위에 우리나라 연수원 공무원이 120명이 연수를 받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 그중에 99명이 중국인이더라. 어떻게 어디서 그런 걸 나왔대? 우리나라 연수원의 80% 이상이 중국인인데 그걸 모를 수가 있나? 근데 아무튼 그 중국인 99명을 체포해서 압송했다 지난달에 미국으로. 그 기사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저걸 선관위에 중국인 직원 몇 명 해야 되느냐고 사실 조회 요청을 했구나. 제가 봤을 때 오늘 체포 적격심이 기각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야,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왕 말씀드리니까 한번 이어서 해드릴게요. 다음 네. 장 한번 보시면은.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뭐야 이거는? DIA 미국 정보국이 뭐 이런 막 하얗 거기서 지금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얘가 여기서 뭐 정보를 얻었다라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뭐 예 그렇게 나오는 내용을 제가 사사히 다 찾아봤습니다. 그 그 관련된 것들을 쭉쭉쭉 찾아봤는데요. 예.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이쪽에서는 주로 뭘 다루냐 DIA라고 하는 곳에서 뭘 요즘에 주로 다루냐 봤더니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렇겠지. 걔네들은 그게 관심이 그거죠. 그리고 미국 내 마약과 관련된 그렇죠. 범죄.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미국 내에서도 찾아보기 전혀 힘든 내용을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그 아까 그 기자분이 어떻게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다음 장. 네. 예. 자, 제가 똑같은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예. 아까 그 스카이데일리에 떠 있는 사진과 네. 똑같은 사진이죠. 지금 네. 파이낸셜 투데이도 마찬가지로 마치 연합뉴스에서 뭔가 사진을 확보해서 가져온 것처럼 찍었는데요. 네. 자, 아까 그 사진은 사실은 일본 신문에서 가져온 사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찍은 게 아니란 거예요. 음. 본인이 현지에서 뭔가 소식통을 받고 해서 취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건 이제 많이 쓰여요. 여러 군데에서 쓰이는데 뭐 이때는 뭐 일본에서 백신 문제, 뭐 코로나 이야기 나올 때 쉴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와서 취재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하기 또 그렇고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반대로 드려보려고 해요. 일본 미군 기지로 99명의 중국인이 압송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난달에 성간이 지금 중국인 99명이. 그런데요, 한 장만 또 넘겨봐 주시면 뭐가 있냐면 SOFA라고 소파. 그렇죠. 한미 주둔군 위협이 있어요. 행정협정이 한미 있는데 주둔군 지휘협정, 행정협정이에요. 일본도 이게 똑같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비유를 해보자면 일본의 공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거기에서 연수를 갔어. 근데 120명 중에 100명 한국인이 체포돼 갖고 중국으로 압송된대. 그러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압송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난리가 나죠, 그러면. 그렇죠. 한두 명도 아니고 그게 90명씩 되면 큰일 이거 국제적으로 뭐 이게 문제가 커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인도를 하려면 인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자국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인이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데 그게 중국인이어야 돼. 굉장히 복잡한 이건 사실 이게 실제면 미중 전쟁 날 수도 있을 부분인데 전쟁 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단한 사실을 우리나라에 단 한 명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소파 협정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무시하고 그게 가능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주일 미군 기준에 있다 이 압송이 됐다고 했는데 주일 미군 기지로 유명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해변 비치 관련된 기지가 하나 있고 가트나 쪽인가 그쪽 현에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가 후텐마 이 사진이 후텐마 기지거든요. 오키나와에 있는 후텐마 기지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찌바루라고 있고요. 이름이 저도 일본어가 헷갈려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읽어드릴게요. 화이트 비치 가데나 공군기지 후텐마 기지. 그런데 저 기사에서 자세히 보시면 주일 미군 기지라고 엉뚱그레 얘기하지만 어디라고 안 써있어요. 저였다면 차라리 이 사진이 사실 후텐마 기지 사진이에요. 오키나와. 예. 저 사진을 쓸 거였으면 후텐마 기지로까지 썼으면 사람들이 더 믿었을 것 같아. 어딘지도 잘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 미군 기지가 크게 세 군데 있어요. 오키나와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쭈바루라고 해가지고 그 해군 기지 중심으로 있는 곳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데나 기지라고 해서 그 도쿄 부근에 하나 있고 총 세 군데가 있는데 주로 공군은 도쿄 주변에 있고 미군의 전진 기지는 오키나와고 해군은 주로 이제 찌바루인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일본 오늘 동양 정보도 한번 소식을 한번 쭉 찾아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게 사진은 지금 후텐마 기지 사진에서 중국인이 압송되는 것처럼 걸어야지만 실제 지금 저기는 어떤 상황이냐. 원래 저희가 96년도에 미군이 이제 시작해갖고 25년 후에 반환하기로 했는데 이미 그 일자가 한참 넘어서 오키나와 기지 네. 반환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해병대 인원들이 괌으로 빠지고 있어요. 맞아요. 반환을 해야 되니까 그 마지막 단계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 빠지고 있는데 저기로 어떻게 압송을 해갖고 과연 작전을 실행하고 있다는 걸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곳이 99명이 압송되는 곳이 후텐마 사진을 걸어놨는데 후텐마가 맞는지. 근데 말을 못하겠죠. 왜냐? 그러면 팩트체크가 들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매하게 그냥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고 해야 사람들이 팩트체크를 못 하잖아요. 전 그랬을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협정을 전부 다 무시하고 외국인을 여러 개 국가로 마음대로 압송하는 절차는 어떻게 했는지. 한국 내에서도 인도 협정도 없었고 검토도 없었고 법률 검토도 없었는데 어떤 것들이 전부 가능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철수하고 있는 데다가 어떻게 보냈다는 건지. 이 질문 세 가지에 답해 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해가 잘 가셨죠? 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저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아이고 진짜 좀 지렁 좀 적당히 해야지. 아니 근데 지금 자꾸 저쪽에서는 마치 트럼프가 윤석열을 살려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진짠가요, 그것도?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역시 소설은 소설가가 붙어야겠죠? 자, 요 사진이죠. 예, 이 사진 준비된 사진, 요겁니다. 트럼프 측이 윤 대통령 체포는 미국에 대한 도전해왔고 미국이 마치 내정 간섭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미국 정보 소식통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인 것 같아요. 잘 읽어볼게요.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접촉했던 유진철 후보가 트럼프 인수팀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는 평가라고 들었다고 밝혔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윤석열 체포하면 가만 안 둔다라고 메시지를 내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유진철이라는 사람, 미국 사람의 모양이죠? 미국에 있는 사람의 모양이죠? 이게 뭐라고 수식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한인 커뮤니티 같은 데들 있잖아요. 뭐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뭐 회장을 예전에 했던 분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조지아주에서 출마까지 했었던 분인데 이번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네? 네, 제가 이번 미국 대선 방송했었거든요. 4명의 한인이 있는데 2명은 붙었고 2명은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은 공화당 출신인데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조지아 제4고에 나가셨거든요. 네. 75%예요. 이 당선된 분이. 그러니까 20%의 득표율로 트럼프가 집권하는 유리한 판에 20%의 그 득표율로 떨어져서 사람이에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래서 존슨이라는 분이 이번에 10선이 됐죠. 미국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했었던 사람이면 잘 모르겠어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근데 지금 이번에 조금 터무니없는 숫자로 거의 참패를 했는데 그러한 분이 트럼프의 인수팀 최측근에
영향력을 얼마나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러한 점이 궁금하거든요. 아까 그런 비슷한 얘기 같아요. 나 트럼프 취임식 초청장 받아서 나 미국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뭉뚱그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의 어떤 뭐 정치 꿈나무 이 사람이 뭐라 한 얘기를 가지고 마치 트럼프가 한 얘기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다. 그 얘기인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솔직하게 지금 미국 의원을 몇 번 했어도 현재 트럼프 인수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미국 그 트럼프가 한참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정치검사랑 싸울 때 그때부터 지금 아까 말씀드린 DIA 미방 미국 정보국부터 해갖고 다 부대를 당선되기 전부터 운영해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합을 맞추고 있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랬다가는 미국이 가만히 안 있었지. 바이든이 우리나라 바이든이 와서 가만히 있었지. 구로구 청장 예비 후보에 등록하는 꼴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 확률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자신들이 뭔가 거짓부렁을 할 수 있는 뭔가 끈덕지가 있으면 그거를 뭐 희한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끈덕지만 있으면은 막 이렇게 억지를 쓰고 뭐 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번 헌재에서 선관위 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어요. 네. 윤석열 변호인단이 지금 선배님 준비한 것처럼 선관위 쪽에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번에 선관위도 화가 많이 났나 보더라고. 물론 투표 이런 과정에서 허약한 미비한 점이나 보완할 점은 있을 수 있는데 빨갱이 취급하니까 선관위도 화가 난 모양이라서 아마 대응을 엄청나게 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마 이거 깨지는 순간 대판 깨질 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한번 이런 관점 포인트에서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겁니다. 네. 야, 이것도 이런 참,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긴 한데, 한편으로는, 말이 안 나와. 이 다음,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가 다음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겠어요. 와, 이런 사람들이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요즘 나오는 거예요. 마치 UFO가 있다라고, 그리고 UFO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UFO 외계인과 맞서기 위해서 내가 계엄령을 선포했다라고 말하는 거가 비슷하게 들려.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니까 믿는다니까요. 와.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 진짜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에요. 좀 더 좀 뭐라지 한 단계 더 이렇게 나아가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어느 정도의 마음이 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파 진영이 지금 왜 서로 싸워요? 여태까지 해온 후원이 얼마인데 나아진 방송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파 진영을 잡고 있는 방송들은 새로운 방송 채널들이 거의 전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다가 신성처럼 뜬 방송들만 있지 기존에 돈을 많이 받았던 방송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퀄리티가 나아지지도 않고. 보니까 계속 그래. 점점 오히려 더 떨어지기만 하고. 근데 지금 보세요. 오늘도 이거를 지금 제가 말했죠. 한번 떨어지면 그냥 다 같이 이거 한다고. 오늘 국민의힘 유튜브 대부분 이 방송했습니다. 대부분 이 방송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거더라고요. 이거를 받아서 할 때 자기들은 체크를 안 하나? 체크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선동할까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편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본인들 이렇게 지지하고 따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국민이라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 했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이게 오늘 아침에 나다니는 걸 보고 꼭 이 말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놈 가면
한 년 따라가야 된다.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부정선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상으로 어떻게 뭔가 대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에요. 이게 부정선거가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군사 반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을 동원하고 검찰 동원, 그렇게 사랑하는 검찰 동원하지.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그때서야 뭐 그 군대를 동원하든가 그랬으면 모르겠어. 내가 막 경찰도 동원하고 검찰도 동원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동원했다. 라고 했으면 얘기가 다른데 그게 아니라 덥석 하늘 밤중에 군대 동원해가지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국회를 갈 게 아니라 그러면 바로 선관위부터 가지. 국회는 왜 바로 왔는데? 국회는 오지 말았어요, 처음부터. 그럼 택도 아닌 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그 군사 반란이라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 이게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궤변을 늘어놓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얘네들 하는 얘기가 뭐 비상사태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만 할 수 있다라는 둥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질러 놓은 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야. 저질러 놓은 게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그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를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막 제지를 하는데도 변호사 한 사람이 1시간 반을 떠들어요. 그만하라는데도 계속 떠들어. 그 이유가 있어.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이 그 헌법재판관들이 제일 문제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영두 재판관하고 정영식 재판관. 윤석열하고 거의 생각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이 두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오늘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네. 예. 그러니까 이 둘만 지금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다. 얘 둘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면은 탄핵 안 당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런 선동을 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은 자폭이에요. 자폭. 자해야 자해. 내가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게 정당하다라고 하면은 군사상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라니까.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군사상 필요가 있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했다가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야. 대통령이지만 내가 그렇게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 내가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설명을 해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군사상 필요가 있었다는 걸 내가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군사상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심각한 위협이 있었다. 아니 이게 정말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얘기 한참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이게 군사상 필요까지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 못하지. 제가 봤을 때 아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부 뒤집어 쓰고 가는 대신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결국에는 자폭인데 이 자폭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김영두, 정영식. 저 두 명을 노린 거다. 이 두 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에 된 그 무슨 저기 여자 재판관 한 명 더 계시죠? 무슨 전복현인가? 하여튼 그분. 그 재판관까지 3명 정도를 노리고 있는 거다. 윤석열한테 임명받은 그러니까 극우라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파고들겠다. 틈새를 파고들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김영두는 모르겠는데 정영식은 저쪽에 따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2월 말이면은 뭐 결론이 나지 않겠나. 그리고 김영두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같은 생각이 3명 이상 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저기 입 밖에 안 내. 왜냐? 자칫 잘못했다간 지가 영구히
법조계에서 매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음? 120명 명단 아마 연수원 참석했던 사람 명단 다 선관위에서 제출할 텐데 이번에 그 중에 120명 연수원 중에 100명 가까이가 중국인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나올까요? 이게 지금 변론에서 첫 단추를 이렇게 끼워버리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과연 6차까지 갈까 싶을 정도네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혼자 앞으로. 그러네요. 자, 참 뭐라고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겠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얘기는 하수구에 흘러다녀야 될 얘기예요. 상수도로 올라온 얘기가 아니야, 안 될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상수도가 아니라 약수도에 끼어 올라온 얘기인 거야 지금.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하기사 뭐 미국도 트럼프 같은 애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트럼프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또라이가 있으니.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예, 김복형, 예, 김복형 재판관, 예, 그 여성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도 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다 전부 다 형자가 돌림이야. 예, 형자 돌림 3남매 이 사람들을 노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저기에다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저기서는 또 보도 안 해요. 보도도 또 안 하는데 반대로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예,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입증한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김대호 PD 정말 많은 활약을 해주셨네요.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오늘 다 같이 하는 네. 것 같은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그 자꾸 카톡 검열이 막 저쪽에서 자꾸 키워드 그렇게 가져와서 어떻게 생각하냐 막 여쭤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도 막 물어보길래 진짜 민주당이 카톡 검열 아니에요.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민주당이 국민의 카톡을 다 검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나는 그 주식 산다. 뭐하러 뭐 저기 테슬라고 뭐고 구글이고 다 필요 없다. 나 그 주식 산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러네 하더라고요. 참.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또 추운데 이렇게 먼 길 함께 또 함께 싸워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네. 자, 오늘 김대호 PD 고생하셨고요. 일요일 날 뵐게요. 일요일 날도 맹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다. 그래도 웃어야죠.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